걸쳐 그래왔다. 내가 걸음마를 떼고 문을 열 수 있게 된 순간부터 그렇게 해왔다. 난 언제나 노크를 한다. 그리고 이건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의나 매너를 갖추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난 반대편에 아무도 없어도 모든 문에 노크를 한다. 엄마는 나와 내 여동생 도리스에게 이걸 각인시켜 놓았다. 난 아직도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다른 모든 아이들이 내가 화장실이나 교실, 카페테리아 문에 대고 노크를 하는 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걸 기억한다. 나와 내 여동생 역시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왜 쟤들은 문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하지 않는 거지? 우린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우리만의 이 전통을 이어나갔다. 내가 3학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어떤 아이가 왜 매번 모든 문에 대고 노크를 하는지 물어보았다. 난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고 그 길로 엄마에게 가서 물었다. 엄마, 우린 왜 방에 들어갈 때 항상 노크를 해야 돼요? 32살. 자기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던 우리 엄마는 무서운 눈으로 날 바라보았다. 묻지 마라, 애야. 그 깡패 같은 놈들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문제에 널 휘말려들게 하지 마. 우린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노크를 하는 거야. 네가 알아야 할 전부다. 다신 그런 질문 하지 말고 하기만 하면 혼낼 줄 알아. 난 다신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내 여동생은 적응했다. 우린 계속 노크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놀이처럼 노크를 했다. 마침내 학교의 친구들도 그걸 받아들였다. 도리스와 나는 괴짜라거나 사이코패스는 아니었다. 노크만 빼면 우린 그냥 다른 사람과 같았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하긴 그렇지만 우린 계속 노크를 했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졸린 상태로 밤 늦게 돌아다닐 때 16살 파티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여자애와 함께 첫 경험을 하러 침실로 갈 때 노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평범한 동작이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난 대학에서 펄라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다. 우린 결혼했고 몇 년 뒤 우린 첫째 딸 도로시를 얻었다. 우리 엄마는 다른 모든 할머니가 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도로시가 걸음마를 뗐을 때 우릴 보러 왔었다. 엄마의 눈은 내가 기대한 흥분과 기쁨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걱정이 가득했다. 아들, 난 이 작은 천사에게 노크하는 걸 가르치길 바란단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우리 엄마가 노크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난 그럴 수 없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가르칠게요. 난 진심이란다, 아들을. 엄마의 눈이 날 향했다. 그 시선은 날 끔찍하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노크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엄마는 믿고 있단 말인가. 난 문에 대고 노크하는 개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난 각종 미신들을 찾아봤지만 우리 엄마의 전통과 맞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난 우리 엄마가 망상증에 걸려있나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병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난 도리스에게 전화해서 내가 생각한 것을 말했다. 엄마가 원래 그렇지 뭐. 깊게 생각하지 마. 엄마는 오빠랑 같이 살지도 않으니까 도로시가 노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할 거야. 우리 집에선 그렇지. 하지만 엄마 집에 데려갔을 땐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도로시는 오빠 딸이야. 엄마 딸이 아니라고. 오빠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어. 난 내 여동생처럼 신경을 끄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로시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난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는 마침내 문 손잡이에 손을 뻗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우리 집에 들렀다. 우린 저녁을 같이 먹었고 펄라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엄마는 도로시가 거실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애가 너무 예쁘구나. 아이에게 노크하는 법을 가르쳤지? 그렇지? 난 이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난 대답할 말을 준비했었다. 엄마, 들어봐요. 난 엄마가 날 그렇게 키워줘서 너무 기뻐요. 하지만 도로시, 내 딸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 있었다. 엄마는 거실을 질주해서 도로시가 손잡이를 돌리기 전에 붙잡았다. 난 엄마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보지 못했다. 엄마는 도로시를 팔에 안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펄라가 놀라서 달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도로시 주세요. 난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이젠 지긋지긋하다. 난 딸을 받아들곤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일어나는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아들아, 엄마 말을 들어야 해. 도로시는 꼭 노크를 해야 된다. 너와 네 여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왜요, 엄마?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래야 약속을 하죠. 아이에게 노크를 가르칠 걸 맹세하겠다고요. 엄마는 할 말을 잊은 것처럼 날 바라보았다. 입을 열었지만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며 다시 닫아버렸다. 분노가 다시 내 안에서 차올랐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난 노크하지 않고 문을 열어보려 했다. 엄마,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증명해 보일게요. 난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내가 손잡이를 돌리기 전에 엄마는 날 밀쳐내었다.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도로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도 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엄마는 문을 열었다. 문이 채 다 열리기도 전에 발톱이 돋아난
사람의 것이 아닌 회색빛 손이 뱀이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처럼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건 엄마의 얼굴을 움켜쥔 채 난폭하게 문 안쪽으로 잡아당겼다. 문은 엄마를 집어삼킨 채 닫혔고 도로시는 기절한 아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난 어지러웠다. 그 순간 아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다. 처음에 충격이 가시자 난 엄마를 구하기 위해 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내가 문을 열기 직전에 그 어느 때보다 노크를 해야 한다는 본능이 날 휘감았다. 난 잠시 멈춰서서 문에 귀를 가져다 대었다. 반대편은 조용했다. 난 딱 한 번 노크를 한 다음 문을 열었다. 화장실이 거기 있었다. 화장실 그대로였다. 피도, 괴물도, 다른 세계도, 그리고 우리 엄마도 거기엔 없었다. 난 샤워 커튼을 열어 젖혀보고 방 안의 모든 구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노크를 한 다음 다시 문을 열었다. 난 더 이상 화장실 문을 바라볼 수 없었다. 난 지금까지도 그 문에게서 도망쳐왔다. 2층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에 극적인 반전이나 해결이 나오지 않아 유감이다. 하지만 난 우리 엄마를 되찾고 싶다. 난 계속 엄마의 희생에 대해 생각한다. 오늘날까지. 엄마가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난 내 모든 힘을 다해 내 딸아이가 노크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안녕 친구들. 먼저 난 당신들 몇몇이 해준 따뜻한 말에 감사하고 싶다. 그 사고가 있었던 건 5년 전이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무서운 방법으로 부모님을 잃은 사건이었다. 그 일은 확실히 내가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이었지만 우리 엄마의 노크 강박증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이론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당신들 중 일부는 정말 좋은 생각을 말해주었다. 왜 이 고통이 우리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칠까? 내 친척이 남아있는 걸까? 다른 차원이 있다면 우리 엄마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와 내 여동생이 아주 어릴 때 떠나버렸다. 엄마는 우리가 자라면서 단 한 명의 친척만 알려주었다. 바로 그녀의 오빠 와드였다. 그는 우리 마을의 북쪽에 살고 있었다. 그는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엄마는 삼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그에 대해선 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엄마가 삼촌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속 깊이 슬픔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난 그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엄마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락처가 담겨있는 수첩을 찾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와드의 번호가 거기 있었다. 최소한 난 그가 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길 바랬다. 난 전화기를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오래된 깊은 상처를 다시 열어보길 원하는지 궁금해하면서
하지만 엄마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난 그걸 찾아내고 싶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걸걸했다. 난 서둘러 대답했다. 여보세요. 와드 우드슨 씨 맞으신가요? 누굽니까? 난 입술을 적셨다. 제 이름은 더윈입니다. 전 도린다의 아들이군. 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내 여동생이 아닌 다른 우리 가족과 말을 해본 건 처음이었다. 도린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걔는 괜찮아? 내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삼촌은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난 아내에게 몇 시간 정도 나갔다 온다고 말했다. 내가 와드 삼촌의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난 그의 현관문을 노크했고 놀라울 것도 없이 반대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와드 삼촌은 덩치가 큰 남자였다. 날 내려다보는 삼촌의 얼굴은 거친 회색 수염으로 대부분이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나와 같았다. 우리 엄마와 같았다. 더윈, 이리 들어와라. 난 들어와 그가 가리킨 소파에 앉았다. 그는 온갖 잡동사니를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잡동사니 속에서 난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밖에 보이지 않는 젊은 부부의 사진을 볼 수 있었다. 맥주 마실래? 좋죠.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건넨 맥주를 땄다. 그는 이미 한 캔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아 날 바라보았다. 길고 깊이. 나에게 뭔가 중요한 걸 말해주기 위해 오래 운전해왔겠지. 맞아요.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엄마가 노크 없이 문을 열었어요. 주여, 맙소사. 와드 삼촌은 일어나 제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난 바닥을 쳐다보았다.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엄마가 제 딸에게 노크하는 걸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제가 고집을 부렸고 엄마는 우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 문을 열었어요. 삼촌은 머리를 흔들며 역시 바닥을 쳐다보며 말했다.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난 네 기분을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사라졌거든. 어릴 때 부모님 말을 더럽게 안 들었지. 난 문을 열었고 아버지는 날 밀쳐냈어. 아버지가 나 대신 잡혀간 거야. 우린 눈을 마주쳤다. 내가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 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들이요? 와드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머리를 흔들곤 뒤로 기대앉았다. 그는 맥주를 꿀떡꿀떡 마신 다음 날 바라보았다.
우린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 잘못하면 그들이 빠져나올 수도 있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말이지. 난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봐요, 와드 삼촌. 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난 내 딸이 평생 동안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이가 노크하는 걸 잊어버리거나 하면 어떡해 해요? 난 아이를 잃을 순 없어요. 엄마를 잃은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 제발요. 와드 삼촌은 가장 가까운 문을 흘끗 본 다음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그들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이... 그래도 듣고 싶어요. 와드 삼촌은 내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남은 맥주를 전부 비웠다. 딱 네 엄마 같구나. 그거 아냐? 난 내가 아버지에게 한 짓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 죄책감에 도린다에게서 떨어져 나왔지.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우린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우리가 10대였을 때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줬거든. 그것들은 잊혀진 자라고 불러. 삼촌은 다시 문을 바라보았다. 나도 같은 방향을 보았다. 그리고 삼촌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지. 최소한 우리 말고는 아무도 볼 수 없어. 13대 선조들 중에 조지 우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혈 마술사였고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러 버렸지. 그는 우리 차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차원을 발견한 거야. 거기엔 잊혀진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문이 흔들렸다. 삼촌과 나, 둘 모두 동시에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우린 문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문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글쎄다, 조카야. 내 생각엔 이 정도면 충분한... 아니요,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와드 삼촌은 내가 미친 것처럼 날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한숨을 내쉬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찌어찌 조지는 잊혀진 자를 처음 만난 순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는 그가 뭘 봤는지 문서로 남기려 했지. 하지만 오래된 일지들은 시간이 지나며 우리 가문을 따라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혈 마술사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 그건 핏줄에 새겨지는 거야. 조지는 잊혀진 자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게 되기 전까지 3명의 자식을 잃었어.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한순간도 까먹으면 안 되는 방법이지. 바로 노크하는 거야. 난 멍해졌다.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들을 마주쳤는데도 살아남았군요. 그 말은 어쩌면 우리 엄마도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한 가지만 약속해라, 조카야. 어떤 멍청한 짓도 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죄송해요. 하지만 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전 엄마를 되찾기 위해 뭔가 해야겠어요.
전 잊혀진 자들이 우릴 계속 그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삼촌이 뛰쳐나가 문을 어깨로 들이받았다. 난 뭔가 고통에 찬 아주 사람 목소리 비슷한 비명이 안에서 들려오는 걸 들었다. 그때 난 현관이 끼익거리며 열리기 시작하는 걸 보았다. 난 돌아서 달렸다. 거실 바닥에 잡동사니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현관에 도착했다. 그건 문틈 사이로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앙상한 다리를 밀어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난 뒤쪽에서 노크 소리를 들었고 삼촌이 날 돕기 위해 오는 걸 보았다. 그는 다리를 짓밟아 괴물이 다시 비명을 지르게 한 다음 문틈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팔이 같이 딸려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삼촌은 미친 듯이 노크를 했다. 반대편에서 밀어내던 힘이 사라져버렸다. 우리 둘은 헐떡거리고 땀에 젖은 얼굴을 번들거리며 문을 바라보았다. 우린 그들에 대해 이야기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와드 삼촌이 날 바라보았다. 말했잖아. 그것들은 잊혀진 채로 남아있어야 해.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요? 그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차원으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될 거야. 오빠, 지금 날 너무 무섭게 하고 있는 거 알아? 내 여동생이 팔짱을 낀 채 서서 와드 삼촌을 회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다. 난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그는 나랑 같이 권총 2자루를 허리에 차고 있었으니까. 도리스, 평생에 단 한 번만 날 믿어줘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야. 난 자살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뭔가 일어나면 네가 여기서 그걸 봐줘야 해. 이걸 기록해야 한다고. 이건 내 아이, 그리고 너의 미래의 아이,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 우리가 이놈들 중 하나를 죽일 수 있다면, 아님 최소한 카메라에 찍을 수 있기만 한다면 걔들이 알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평생 동안 노크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럼 그냥 유리문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도리스가 반박했다. 이봐. 지금까지 유리문에서 노크하기 전에 뭔가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 차원은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만 열려. 우리가 다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거기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도리스와 나는 삼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근데 총을 쏠 줄은 아는 거야? 와드 삼촌이 속성으로 가르쳐줬어. 암튼 네가 녹화를 좀 해줘. 알았지?
할 수 있으면 뒤로 펄쩍 뛰어볼게. 그것들이 튀어나오면 와드 삼촌이 쏠 거야. 우리가 이걸 제대로만 한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끝낼 수 있어. 도리스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지만 한숨을 한번 내쉬곤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좋아. 하지만 오빠랑 같이 할 거야. 뭐라고? 도리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도리스는 손가락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우린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자랐어. 같이 세상에 나왔고, 오빠가 목숨을 담보 잡겠다면 나도 같이 할 거야. 그 조건 하에 이걸 찍을게. 참, 너도 역시 네 엄마랑 똑같구나. 와드 삼촌이 감탄하면서 말했다. 난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맞았다. 내 여동생도 엄마처럼 고집스러웠다. 좋아, 마음대로 해. 자, 준비하고 셋 세면 문을 열 거야. 와드 삼촌은 권총을 장전한 뒤 문을 대고 겨눴다. 내 동생은 내 왼손을 잡았고 오른손으로는 녹화 기능을 켠 핸드폰을 들어올렸다. 난 문고리를 잡았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내 33년 인생에서 첫 번째로 난 엄마가 언제나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하려 했다. 난 와드 삼촌이 명사수이길 빌었다. 하나, 둘, 셋. 난 문고리를 돌리고 즉시 뒤로 뛰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안에선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문은 끼익거리며 천천히 열려 안쪽에 짙은 안개가 낀 산속의 풍경 같은 내부를 보여주었다. 난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난 정말로 다른 차원을 보고 있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야? 도리스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나보다 훨씬 더 크게 뜨여 있었다. 난 머리를 흔들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뭐? 와드 삼촌과 도리스가 동시에 외쳤다. 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난 우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여기 있어. 그리고 문을 연 채로 날 기다려줘.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들었죠, 와드 삼촌. 내 여동생이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삼촌에게 쥐어주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문을 닫아요. 난 저주를 내뱉었다. 좋아. 하지만 너네가 만약 그들에게 둘러싸인다면 난 너네들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릴 거란 것만 알아둬. 우리 둘은 여전히 손을 꼭 잡은 채 잊혀진 영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난 와드 삼촌이 우리 뒤에서 기도를 올리는 걸 들을 수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다. 내 숨결은 내 앞에서 하얗게 얼어붙었다. 거기에 얼마나 안개가 껴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린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다. 이건 우리의 차원과 완전히 동떨어진 차원이었다. 같은 법칙이 있으리란 법은 없었다. 우린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곳은 소리도 식물도 생물의 흔적도 없었다. 이런 장소는 존재하면 안 되었다. 그러나 우린 거길 걷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뭔가 움직였다. 난 반바퀴를 돌아 어떻게 우리에게 귀여운 괴물에게 권총을 겨눴다. 그건 최악의 악몽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생겼다. 그건 곱추였지만 최소한 2미터는 넘어 보이는 거인이었다. 바위 같고 갑옷 같은 회색 피부를 가졌고 말라 비틀어진 팔이 붙어 있었다. 한쪽은 아주 짧고 한쪽은 아주 길었다. 그것에 부서질 것 같은 가슴은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것의 숨결을 따라 곧 함몰될 것처럼 보였다. 무릎 앞쪽으로 굽어진 다리는 그것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그건 거대한 머리와 그 위에 삐죽삐죽한 뿔이 돋아나 있었다. 입은 비틀려 있었고 코는 없었다. 그러나 눈은 노랗고 고양이 같았다. 그건 마치 우리가 쥐라도 되는 양 우릴 훑어보고 있었다. 터윈, 저 끔찍한 건 뭐야? 잊혀진 자. 그건 한 발짝 우리에게 다가왔다. 나와 여동생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건 깊게 숨을 들이키고 놀랍게도 말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일어나고 말았군. 쌍둥이가 그들의 엄마를 구하러 왔어. 난 얼이 빠졌다. 어떻게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너희 둘이 너무나 그녀와 닮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 딸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 와드도 자기 악마를 보러 들어왔나? 거짓말. 그건 말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저 따위 것이 우리 할아버지란 말인가? 믿건 말건 그건 너희 자유다. 난 한때 그렉 우드슨이었지. 하지만 그는 이제 사라졌다. 이제 난 잊혀진 자일 뿐이야. 우린 모두 잊혀진 자다. 여동생과 난 뒤를 돌아보았다. 또 다른 괴물이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그것의 머리는 심하게 한쪽으로 뒤틀려 있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기억되는 것. 다른 하나가 속삭였다.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난 믿을 수 없었다. 온 사방에 그것들이 있었다. 수십, 수백은 넘어 보였고 모든 괴물은 괴로워 보였다. 여동생이 내 두 번째 권총을 꺼내들었다. 왜 이쪽으로 온 거니? 이 목소리 너무나 끔찍하게 변했지만
너무나 닮아 있었다. 도리스와 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선 존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다른 것들과 달리 아직 노란색으로 바뀌지 않았다. 아니, 그녀의 눈은 아직 우리와 같았다. 엄마? 도리스가 조용히 숨을 삼켰다. 내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 이들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여기 갇히면 말이다. 이들이 너희를 지금 만질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쌍둥이이기 때문이야. 우리 가문의 첫째들, 너희는 피는 이어져 있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 집안의 저주보다 더 강한 힘을 낸단다. 주변에 괴물들은 더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난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조지 우드스님 만약.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란다, 아들아. 다른 사람들도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어. 버뮤다 삼각지대, 말레이시아 비행기 사고, 이곳이 그들의 종착지란다. 우린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우린 그저 잊혀진 자일 뿐이다. 도리스는 훌쩍거리고 있었다. 난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곤 총을 들어 한때 우리 엄마였던 존재에게 겨누었다. 이렇게 엄마를 두고 갈 순 없어요. 제가 자유롭게 해줄게요, 엄마. 네가 날 죽인다면, 네가 나의 피를 흘린다면 저들이 널 만질 수 있게 된단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너도 나와 같아질 거다. 잊혀진 자가 될 거야. 기꺼이 엄마 자리를 맡을게요, 엄마. 도리스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았다. 만약 우리가 몸을 뺄 정도로 빠르지 않다면 우린 고통받는 엄마를 뒤로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다. 너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쏴버려라. 우린 모두 하나다. 우린 가족이야. 우리와 함께하자, 더윈. 영원히 존재하자, 도리스. 이렇게 될 일이었어. 할아버지가 재촉했다. 그의 뒤틀린 입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랑해요, 엄마. 난 방아쇠를 당겼다. 엄마의 몸이 허물어지자 다른 총소리가 들렸다. 순간 난 도리스가 벌써 총으로 자살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난 와드 삼촌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달려 둘 다. 지금 당장. 우린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 셋 모두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오는 잊혀진 자들에게 총을 갈겨대며 달렸다. 마지막 총알은 아껴. 난 경고했다.
하지만 와드 삼촌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달리라고. 문은 여전히 열린 채로 앞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 셋이 동시에 통과할 순 없어 보였다. 잊혀진 자들은 우리 바로 뒤에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붙잡거나 우리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잊지 마라, 조카들아. 와드 삼촌이 소리 질렀다. 언제나 노크를 잊으면 안 돼. 그는 뛰는 걸 멈췄다. 잊혀진 자들이 그를 덮쳤다. 그리고 나와 여동생은 문으로 뛰어들었다. 난 잊혀진 자 2마리가 우리를 향해 뛰어든 순간 문을 닫았다. 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노크를 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난 숨을 헐떡거리며 엉덩방아를 찌은 자세로 뻗어버렸고 내 여동생도 내 옆에 마룻바닥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난 이 이야기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난 내가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끝낸 영웅이라고 밝히고 싶다. 그리고 우리 엄마를 찾아 사람의 형태로 되돌리고 다시 이 세계로 데려왔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와드 삼촌도 우리와 함께였으며 여동생의 핸드폰과 함께 잊혀진 자들의 영역에 갇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우드슨 가문의 자손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무언가 다른 존재들이 문 건너편에 존재한다. 나머지 모든 세상은 그들을 잊었다. 하지만 우린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린 언제나 노크를 할 것이다.